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과 모레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40에서 100mm로 가을비치고는 제법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점차 높아져 동해 중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고 내일 새벽에는 동해 남부 전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해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의 적법성 논란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고가 공작물로 분류돼 있어서 지자체에는 신고만 하고 건축해왔습니다. 이 엄격한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 관리된다고는 하지만 직접 영향을 받는 자치단체가 허가 과정에서 배제된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이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건식 저장고입니다. 26만 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가 저장돼 있고 무게로 따지면 6,00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은 공작물로 분류돼 지자체나 소방서의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고 건축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물며 주유소와 가스 저장 시설도 건축법의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험 물질을 지금까지 허가도 없이 신고만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은 경주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행위고요. 또 정부의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도 방사성 물질을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도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용 후 연료 건식 저장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엄격한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작물로 신고되어 있지만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자치단체가 전혀 관리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주 시민들은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수원과 정부는 2019년까지 월성원전의 7개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어서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원전 2호기가 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해 내일 오전 6시쯤 전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2호기는 지난달 1일부터 제15차 계획 예방정비에 착수해 저압터빈 분해 점검과 증기발생기 전열관 정비 작업을 실시했고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법정 검사도 받았습니다. 정부가 어제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합법적 투표가 아니라고 발표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합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변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관위가 관리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도 민간주도 주민투표 또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자문형 주민투표는 그 어떤 법령으로도 금지하지 않고 있어 불법 또는 탈법이라는 표현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희진 영덕군수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부에 이어 경상북도도 오늘 도지사 명의의 호소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찬반 투표에 동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정부에는 안전대책과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안동댐과 이마댐이 농업용수 외 하천 유지용수를 줄여야 하는 주의 단계 상태를 5달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부터 가뭄 위기 대응 단계상 주의에 진입한 안동댐과 이마댐 저수율은 32.6%와 30.5%로 역대 최저 수위 2,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가뭄이 이어지면 농업용수마저 줄여야 하는 경계 단계에 들어가야 하지만 농업용수 사용철이 끝나가는 데다 오늘 밤부터 많은 양의 비 예보가 있어 경계 단계는 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울진군은 가뭄이 장기화되자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한 단계별 용수 확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진군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강우량은 619mm로 평년의 60%에 불과하고 관내 저수지 19곳의 저수율도 예년보다 16% 낮은 76%까지 떨어졌습니다. 울진군은 겨울에도 가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급수와 저수지 방류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주택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9월 주택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경북은 1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올해 초부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의 전월세 전환율은 7.8%로 2013년 초 10%를 기록한 뒤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으면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세월호와 올해 메르스로 크게 위축됐던 독도 관광객이 더디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독도를 찾은 관광객은 17만 4천여 명이었고 연말까지 18만 명 선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관광객 13만 9천여 명에 비해서는 늘어난 것이지만 올 4, 5월 한창 회복되던 관광객이 메르스로 격감한 뒤 주춤하고 있어 2013년에 25만 5천여 명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AI가 재발한 농가는 보상금이 줄어들고 사육을 위탁하는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도 강화됩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고병원성 AI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매몰 처분 보상금이 20%씩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또 농가의 닭과 오리 사육을 위탁하는 계열화 사업자는 농가 방역 교육과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로 33살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포항시 북구 덕산동의 한 건물에 게임물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게임기를 설치했지만 손님들의 게임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1,000만 원을 압수했고 게임장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오늘 존 프라세티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접견하고 교역과 투자 확대 등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 지사는 아시아 2대 경제권으로 성장한 인도네시아와 활발한 경제 교역을 강조했고 프라세티오 대사는 새마을 운동 보급 등 인도네시아 발전에 기여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는 8일 일요일 오후 4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성남FC를 상대로 K리그 클래식 36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포항은 현재 승점 62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어 성남전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얻게 됩니다. 포항의 이번 성남전은 황선홍 감독이 팀을 떠난다는 공식 발표 후 처음 치르는 경기여서 선수들이 흔들림 없이 좋은 경기력을 보일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 1월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창작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창작오페라 선비가 어제에 이어 오늘 저녁 7시 반 경북학생문화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선비는 성리학을 처음 도입한 회헌 안양 선생의 뜻을 기리고 영주 소수서원의 건립 과정을 그린 창작 오페라로 45인조 오케스트라 등 국립국장 초연팀이 모두 참여합니다. 제작사인 조선오페라단은 내년 3월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